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독자 여러분. 전자신문은 창간 39주년을 맞아 MZ세대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MZ세대의 대표적인 정치인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96학번인데 네. 저희 때는 저희를 X세대라고 불렀어요. X세대. 네, 이 대표님 때는 세대는 어떤 몇 별칭이 있었나요? X세대. 저는 그 정작 대학을 이제 외국에서 다녔기 때문에 네. 어떤 세대로 귀속되기는 상당히 특별한 그런 어떤 상황이긴 하고요. MZ 세대라는 말이 이제 최근에 정치권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거꾸로 그 세대의 나이대에 해당하는 분들이 나를 MZ 세대요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 세대, 뭐 Y 세대 이럴 때는 뭐 변화의 개방 속에서 어떤 현재 흐름을 거부한다는 것만으로 동질성이 생겼지만은 MZ 세대라고 통칭되는 2030 세대를 보면은 이들은 개성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뭐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MZ 세대라 불러달라 그러지 않았는데 계속 정치권이 그들을 MZ 세대라 부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2030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지 모호한 약간 MZ 세대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제가. 예. 어쨌든 2030 한창 20대였을 때 그때 주변 사회 환경이랑 지금 2030 세대들이 사는 주변 환경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20대 초반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어떤 문화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방송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이제 주류 방송이라든지 지상파 방송 뭐 이런 것들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근데 굉장히 다원화된 세대라는 것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는 대하 드라마가 있었고, 그 대한민국 다 보는 예를 들어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고, 일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각자 자기의 취향을 너무 개성을 드러내면서 방송 같은 것도 소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원화되고 관심사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문화가 다르다. 예. 저희 같으면은 항상 같은 게임을 했고, 모든 사람이 스타크래프트를 했었고, 모든 사람이 같은 방송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봤었고, 뭐 이런 공유할 수 있는 점이 많았다 그러면은 지금은 가치를 공유하지 어떤 특정한 결과물들을 공유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다원화 사회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청년 세대가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제일 관심사잖아요. 그리고 청년 세대 어려움 중에 그 세대 격차, 세대 차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르신들은 청년들에 대한 세대 격차를 극복해야 되고 청년들은 어르신들에 대한 세대 격차를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당에서의 또 이게 젊은 주자다 보니까는 중진 의원들과의 세대 격차를 또 극복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치권에 무명을 담으시면서 있었을 때 그런 분들과의 세대 격차를 좀 어떻게 극복했었는지. 제가 어느 당의 회의, 어느 당의 회의를 간다 하더라도 항상 평균 연령을 한 5살씩 떨어뜨리는 주범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결국에는 그 젊은 세대의 표가 아니고서는 어느 양당도 집권할 수 없다. 60대, 70대는 지금 이제 보수 정당을 지지했고 50대, 40대는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세가 강했는데 2030 세대를 잡는 쪽이 앞으로 집권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경쟁적으로 이제 아까 말했던 MZ 세대 같은 조어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보수 정당이 갖고 있는 그 이점에서의 탁월한 우위 지점은 바로 당대표가 30대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이 정치에 관심 갖는 지점은 내 문제를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나의 언어로 다뤄줬을 때 좋아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다양한 이슈들, 예를 들어 젠더 이슈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꺼내들었던 것이 우리 보수 정당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젊은 세대가 익숙하고 친밀감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 대선이 지금 한 5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MZ세대들이 또 다른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약이나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 젊은 세대가 굉장히 현실적인 것들, 실질적인 것들을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난 서울시장 선거를 복귀하신다면은 그때 저희 당의 상대 후보였던 박영선 후보께서 굉장히 뭐 여류 정치인으로서 훌륭한 이력을 갖고 계셨고 벤처부 장관까지 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공약이 모호하다라는 지적,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젊은 세대한테 많이 받았어요. 모호한 얘기로는 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게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바라는 것이 지금 2030 세대, MZ 세대 특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 세대가 관심 갖는 주제를 건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젠더 이슈만 하더라도 뭐 다 같이 손잡고 잘 살면 되지 이런 그냥 두리뭉실한 답변보다는 이 안에서 할당제가 문제다 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짚어내고 구체적으로 읊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관성에 의한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제 입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젊은 세대가 상당한 호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취준생 문제, 뭐 일자리 문제가 많이 심각하잖아요. 만약에 이 대표님께서 한 10년 전의 모습으로 지금의 취준생의 위치, 지금 청년들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 난간을 좀 타개하려고 본인의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이실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야말로 제가 취준생이었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취업을 위한 통상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 문제를 바라보자면은 지금 이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젊은 세대에 대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가지고 이걸 너무 특화해가지고 갈라파고스화 시키면 안 된다. 그 일자리 문제라는 거는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노년층의 일자리도 생기고 젊은 층의 일자리도 생기고 장년층의 일자리도 생기는 그런 당연한 수순을 겪게 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처음에 이제 집권할 때부터 젊은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특별하게 해결하겠다는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경제는 활성화되지 않는데 젊은 일자리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에는 공공 일자리 같은 것들, 공무원 수 늘리고. 근데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지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각종 젊은 세대의 고민들을 너무 이제 청년의 문제로만 이렇게 묶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그 청년들이 그 너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장래희망으로 뭘 가져가야 될지 이것도 지금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향후 산업 발전 부분 이런 거,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청년들이 어떤 직종, 어떤 꿈, 어떤 미래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죠. 저는 결국 젊은 층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를 도전한다라는 것일 텐데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결국에는 처음에 입사하는 회사의 그 사실상 급이 근데 평생에 어쨌든 그 커리어를 결정한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기업의 공채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준비 과정이 매우 길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 자체가 사실 이런 훌륭한 인력들이 중소기업에서도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대기업도 진출하고 이런 계단식 인재 풀이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은 태생부터 그냥 신분이 갈라지는 형태로 왜냐 급여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근로 조건이 차이 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개발을 해도 그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더 그런 유동성이 직업 간에 생겼으면 좋겠다. MZ 세대에 대한 교육이 현재 그 한국 교육 시스템과 좀 맞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제가 10년 전에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각종 주요 방송국 이런 데 가보면은 어렸을 때는 방송 일에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다가 예를 들어 대학교 때 가서 좋은 대학의 신문방송학과나 이런 데 가서 그때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주요 이제 방송국의 PD로 들어가서 커리어 시작하시고 이런 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게 불필요한 과정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은 이제는 웹캠 하나만 있으면 자기가 방송을 해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런 어떤 방송가 특히 채널 위주로 돌아가던 방식에서 유튜브로 이제 방송의 중심이 옮겨가면서 그런 변화 같은 것도 교육의 어쨌든 방향성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는 전 취지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전환에 따라서 직업 교육이나 직업 선택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당겨져야 된다 시점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같은 것들도 지금 보면 저희가 당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고등학생들도 이제 참여하기 시작했거든요. 조금 일찍부터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실제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MZ 세대들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이런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저희가 당에서 대변인을 뽑겠다고 했더니만은 564명이 지원했습니다. 4명 뽑는데 141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정당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경쟁률인데 다만 뭐가 있냐면은 다들 그 경쟁을 선호하는 겁니다. 기회가 막힌 것보다는 좁아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은 사다리가 남아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이 우리 대통령 후보들이 제시해야 될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전당대회 과정 내내 썼던 슬로건이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이라는 그런 슬로건이었는데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이제 2030 세대, MZ 세대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대선 과정 속에서 절대 우리 당도 국민의힘도 2030 세대, MZ 세대를 빼놓지 않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다 같이 머리를 맞대었으면 좋겠습니다.